축하 공연 없습니다. 그 동네 공연이니까요. 출연료가 얼마 안 돼서. 노노노노노 그러지 마세요. 내 자체가 하이보이기 때문에 연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 자체가 하이 강의입니다. 아시겠죠? 하이! 자, 여러분. 자, 머리 얹고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자, 시야를 가리는 좀 측면이 있어요. 좀 견디기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좀 치우면 안 될까요? 그럼 머리 위에 앉으시고 좀 정리하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네. 뭐라고요? 아, 선정기준 좋아요.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대회 시작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회 청소학원 착한 어린이 대회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선정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생활을 바르게 하신 분, 지각결석 없이, 조퇴 없이 일단 열심히 임하신 분. 두 번째, 평상시 테스트 결과 나쁘지 않았다 싶은 친구들.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준 친구, 질문을 많이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제가 생활과 학습 면에서 제 나름의 평가를 한 결과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건 뭐 책 광고는 아니고요.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요 뭐 화제의 책이죠. 이거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자,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미스터 예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낯선 친구일 수 있는데 이분이 독일 유명한 법철학자인데, 참고로 제목을 발표하기 전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우파입니다. 알겠죠? 우익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우파, 우익이다. 절대 좌파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제목이 좀 세요. 근데 우파의 관점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제목이 이래요. 그래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이라서 뭐야? 이거 뭐 선동하는 거야? 좌파인데? 이러면 안 돼요. 이분 우파예요. 이분이 말하는 바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게 뭐냐면, 법 정신의 제1원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절로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생각하는 법이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법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 조항이 저절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법 조항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립되는 거다, 지켜지는 거다, 완수되는 거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전형적인 우파이거든요. 좌파는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법을 없애자랄지 세상을 뒤엎자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우파인 게 맞는 게 법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사실 보면은 70년대 그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분이 이렇게 자신의 몸에 불을 지펴서 숨져 가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법을 지키라는 거였거든요. 그 법이 뭐였죠? 근로기준법이었어요. 법은 있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 지키라는 게 우파의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어쩌다가 책 선정하게 됐는데, 아니,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알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두 명을 선정을 했는데 애초에 처음에 헷갈렸어요. 객관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분 다 같은 성이거든요. 섹슈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요. 죄송합니다. 젠더가 같은 젠더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일찍 귀가하시는 바람에 차선책으로 그 기왕 이렇게 된 거 선정이 좀 애매해지니까 압도적 1위가 한 명이 있는데 2위가 누구냐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생각 끝에 남성 한 분과 여성 한 분으로 모시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성 두 분 줬다가는 싸움 나겠다. 그래서 압도적인 한 분과 그 다음에 남성분 중에 한 분. 남성분 주위에 둘러보세요. 개체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체 가운데서 한 개체가 수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성 개체 먼저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투적인 헤어스타일의 보이죠. 저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자를 통해서 숙제 범위를 막 확인한달지, 그리고 영상을 보냈을 때 꼬박꼬박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를 또 보낸다 했지.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봤을 때 앞으로 대성하리라고 청솔에서 이야기합니다. 넌 대성하리라. 알겠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 종원님께 앞으로 원하는 대학 가서 꿈을 마음껏 펼치시라고. 머리를 보세요. 딱 어울리잖아요. 연상이 됩니다. 자, 투쟁적인 헤어스타일의 소유자 종원군을 시상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권리를 실현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료 가주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은데 그쵸? 이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는 믿음이 팽배한 이 시대, 이 냉혹한 시대에 다정한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할 때는 내가 읽은 책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뭐 누가 추천해서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집단적인 협업 속에서 인류사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바탕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자 개체로 존재했다라면은 고립적 개인은 어떤 진보도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아는 걸 또 모르는 사람한테 전파해서 전체적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방식으로 원숭이도 짓밟을 수 있었던 거고, 예를 들면 인간으로 이게 독립되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친화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돕다 보면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선생님 영상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했잖아요. 나는 병신이잖아요. 이 영상 편집을 못해요. 사실 관심도 없지만 할 생각도 없지만 능력도 없어요.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신지원님을 못 만났다면 계속 평생 병신으로 살았겠죠. 발전 없이. 그러나 친구가 도와주고 기술은 또 기동량, 능동량 하면서 또 배우고 하다 보면 어때요? 저도 발전이 있었겠죠. 유튜브의 질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힘이라기보다는 친화력. 그쵸? 벌써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하지 말고, 알겠죠? 보다 좀 마음을 열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정해 봤습니다. 자, 이 책 수상자는 어떡하지? 이거 계속 생곡으로 계속 녹음을 했네요. 네. 아무튼 예상하시죠? 우리 이주원님을 시상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아니, 그 포즈 적절하지 않고요. 네,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본인이 연예인인 줄 알아요. 자, 감사합니다. 됐어요. 자, 받아주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네,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내려가세요, 빨리. 네, 박수. 이렇게 적절치 않습니다. 자, 안 본 눈으로 하겠습니다. 자, 안 본 눈으로 하겠어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삐뚤어진 프레임도 좀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자, 돌아와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자. 자, 그래서 달려봅니다. 아까 우리 이제 설명하던 거 이어서 갈 텐데요. 자, 겨울은 가려야 할 대상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했었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다가 괄호 처리하시고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변화를 뒤에서 한번 끊어보시고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건데 현실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을 먼저 찾는 게 순서가 되겠죠. 현실에 해당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시어상 겨울이에요. 겨울. 현재 겨울인 거 맞죠? 왜요? 이제라고 했으니까 차다 그랬거든요. 왜 차요? 겨울이니까 차겠죠. 이게 현실이 현실. 현실은 이제 차가운 겨울 밤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이것에 대한 태도를 보니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그대로 계속 겨울이었으면 좋겠는 건지 이걸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리우자라는 표현 자체가 정답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죠. 겨울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으로 가립니까? 치맛자락으로 가리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가운 게 덮여질 수도 있고 차가운 게 감해질 수도 있고 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리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를 완화시키는 작용. 기대한다라고 하는 걸 뭘 보고 할 수 있냐? 뭐뭐 되리니 그랬잖아요. 뭐뭐 되리니 가리우자 그랬거든요. 가린 결과가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미는 현재야 미래야. 시작. 미래. 그렇잖아요. 기대 맞아요? 그쵸? 미래 상황에 대한 기대가 있죠. 가리면 뭐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즐겨서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이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가야 맞긴 맞는데 하여튼 미래 상황에 대한 관련된 행위인 거예요. 가리우자. 종이 되어서 너의 치맛자락으로 가리우자라고 했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변화, 가려서 완화시키자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다음 26번 해결됐고요. 또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45번. 오, 다영이 좋아요. 45번 가겠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라고 시작하는 45번 맞죠? 네. 자, 선지를 먼저 보니까 얼음은 따뜻함이 이게 이제 우리의 통념을 뒤집는 선지가 되겠죠. 이 작품이 통념상 보통 누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고 얼음도 마이너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음이 플러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가볼게요. 여기서 꽝꽝 얼어붙은 밑줄 딱 그어보시고 얼어붙었어요. 이 잔등은 등인데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등이에요. 의인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막으며 라고 했는데 사실 주체가 누구냐 잘 찾아보면은 엎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물살을 바다로 가라고 꽝꽝 얼어붙을 수 있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결빙이 아버지래. 결빙이 뭐죠? 얼음을 맺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는 한강 다리 밑으로 얼어붙어 있는 그 얼어붙은 강을 보면서 아버지를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있던 밑줄 긋고 이제 얼음으로 엎드려 있었던 아버지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무엇으로 빗대 표현했다? 얼음으로. 얼음 보고 아버지 생각한 시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얼음은 따뜻함이 투영된 이미지이다. 자, 따뜻함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 얼음이 차갑지 왜 따뜻하냐? X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혹한을 막으며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뭘 막아요? 혹한이 뭐죠? 마이너스로서 혹독한 추위잖아요. 혹독한 추위. 차가움으로 어떻게 추위를 막습니까? 이한치한 그거 아니에요. 이열치열하듯이 이한치한 아니고 따뜻함으로 추위를 막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물 수면에 얼음이 붙어 있고 이 밑에 이제 쫄쫄쫄쫄쫄쫄 여린 물살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린 물살과 표면에 수면에 얼어붙은 이 얼음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은 아버지, 여린 물살, 자식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빗대 표현돼 있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강아 흘러서 바다로 가렴 이런 거거든요. 나는 널 위해서 희생할게 이거예요. 얼어붙어서 널 보호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 수면은 얼어붙어 있지만은 그 아래를 보면은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그 생명의 공간일 수 있죠. 그게 가능한 건 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거든요. 위가 얼어붙어야 아래가 흐를 수 있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따뜻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은 혹한을 막으며 라고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미지상 그렇다는 얘기죠. 투영됐다. 다음 번호 35번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5번 질문 나왔어요. 자, 35번. 네, 잠깐만요. 네네. 자, 서두르지 마라. 감사합니다. 네. 바깥쪽 상황은 서두르는 분위기죠? 네. 소방차 소리입니까? 앰뷸런스 소리입니까? 저거? 아, 둘 다다. 네. 어떻게, 무슨 근거로? 아, 그래요? 구분이 됩니까? 능력자입니다. 네. 아, 나만 모르는군요. 역시 또 제가 병신입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아, 졸라 좋아요. 선생님 병신이면 졸라. 오, 영선이 왜 그래? 자, 이 다음 질문은, 이 질문 마저 한 다음에, 이 다음 질문은 우리 다현님이 하도록 할게요. 다현님이 준비해주세요. 알겠죠? 본인이 궁금한 거. 자, 30번이요? 앞에 있는 거 마저 한 다음에 가겠다는 심산이시군요. 문제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30번이니까, 이제 편집상 요 뒷페이지 첫 줄에 나와 있어갖고, 문제 먼저 볼게요, 선지. 자, 이 작품의 서름은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라고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고, 내면에서 생성되는, 자, 무관하게에서 끊어보시고, 자, 정서이다. 결론이 뭐죠? 화자의 내면, 자, 내면이 중요하죠, 내면. 근데 이제 더 중요하게는 무관하게라는 이 표현. 외부 대상과는 무관하게, 외부와는 상관없이 지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내적 동기만 있을 뿐, 외적인 영향은 1도 없다.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당되는 시 구절로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거는 이래요. 우리 이제 외웠던 거잖아요. 정원님, 오늘 상 받은 거 값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고와서 서러워라 하면 떠오르는 표현상의 특징. 무슨 법? 그렇죠. 잘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역설법이죠. 잘했습니다. 네. 정말 놀랍네. 운동을 열심히 한 친구라서 그런 건지. 그쵸? 머릿속으로 확 칼날이 지나가는 섬뜩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고와서 서러워라. 날렵한 대답이었습니다. 고운데 플러스 원인이고 서러운데 마이너스 결과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플러스가 어떻게 마이너스 원인이냐? 역설법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얇은 사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빌레라가 무슨 말이에요? 나비로구나. 알겠어요? 나비일레라. 아, 나비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나비처럼 보인다. 그런 줄 몰랐죠? 그래서 나비처럼 보인다. 나비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데 주어가 뭐냐 했더니 곡갈이에요. 곡갈. 곡갈 그러면 꽃갈콘 생각나시죠? 맞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머리 위에 쓰는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분은 자 지금 뭐예요? 종원이 헤어스타일과 좀 비슷해요. 종원이 헤어스타일과 약간 비슷해.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고이 접어서 하얀 곡갈을 이 곡갈을 고이 접어서 나비일레라. 나비처럼 보인다. 아유 무슨 이렇게. 자, 그래서 파르라니 깎은 머리. 아, 깎았대요. 종원이 헤어스타일에 지금. 이분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박사 곡갈이 그랬는데 이거는 박사라고 하는 건 실사자예요, 실사자. 그러니까 이 곡갈을 만든 소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운 실로 만든 모자라는 뜻이고 감추어고 두 볼에 흐르는 빛, 근데 흐른다 그랬어요. 빛이 흘러요. 두 볼에 빛이 흘러요.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그랬는데 두 볼에 흐르는 게 뭐가 있을까? 빛이라고 했지만은 맥락상 눈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이 지금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서럽다라는 표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분 지금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눈에 흐르는 빛, 눈물이에요, 눈물. 근데 이건 관찰자거든요. 떡하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눈이에요.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한테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냐예요. 지금 관찰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관찰했는데 관찰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느냐 아니냐예요.
이분의 정서가 지금 뭐죠? 화자의 정서는 서럽다라는 거, 서럽다. 고와서 서러워 보인다. 내가 서럽다라는 어떤 정서 반응을 일으킨 거잖아요. 이 관찰의 결과. 너무 고와서 서럽게 느껴진다. 그럼 이 내면에서 일어난 서럽다라는 정서 결과는 관찰 대상과 외부의 관찰 대상과 무관합니까? 유관하죠. 얘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제목을 보면 승무인데 승려가 추는 춤이다. 댄스예요, 댄스. 오케이? 붓다 댄스예요. 그러니까 승려가 추는 춤인데 승려가 이제 춤을 추는 건데 이건 아침마당이에요. 이건 드라마 아니에요. 이건 아침마당이에요. 아침마당 관객이에요. 아무튼 승려가 춤을 추는 건데 이때 이 승려가 남자 승려가 아니라 여승이에요. 여승 사실. 여승. 그러니까 더 슬프죠.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신부님이 천주교인 사람 손으로 나 천주교 성당 다닌다. 신부님이 뭐야 잘생겼어. 존잘이야. 그러면은 더 슬퍼지지 않아요? 왜? 저걸 쓸 수가 없잖아요. 용처 불문. 용처를 물을 수 없죠. 그분 평생 안 쓸 거잖아요. 남자로서 사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죠. 다현님도 터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다현이를 웃기다니. 내가 윈터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오늘이 되었다. 다현아, 널 웃겼구나.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것이 훌륭한 거야. 이제 내가 매우 그레이트한 것인데 그것이 그 본래 그 그레이트한 속성을 쓸 기회를 절대 맞이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어떤 예술적인 어떤 아픔이면서 어떤 숭고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절에 갔는데 스님이 춤을 춰. 근데 스님이 여자 스님인데 이뻐. 원영이처럼 윙크도 해. 이렇게 스님이 여승이 춤을 추면서 윙크. 근데 그분을 쓸 수가 없잖아. 결혼을 안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종파로 가면 안 돼. 이 종교적인 사부 이데올로기로 가면 안 된다고. 이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처승도 있고 뭐 여기는 전제가 있지. 결혼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보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거를 가만히 둬야 하다니 이런 거거든요. 응? 신부 저거 졸음자리야. 저걸 내버려 둬야 하다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프면서 너무 아름다운데 슬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서는 뭡니까? 서러움이고요. 이 서러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서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대상과 무관하지 않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만약에 관찰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부 대상이 곧 누굽니까? 승려야 승려, 여승이야 여승. 이 승려를 관찰하지 않았으면은 내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무관하다뇨. 무슨 소리입니까?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좀 치우면 안 될까요? 너무 큼직해서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데. 네네.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치우지 않네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할게요. 자, 몇 번 문항 갈지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현이가 한번 계속 묵묵히 수업만 참여해 오셨는데 다현이, 말 없는 다현이가 이제 말을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몇 번으로 갈까요? 37번에 담담하게 번호 외쳐주셨습니다. 37번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37번. 자, 바람은 오늘도 분다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죠. 근데 얘 37번 같은 경우는 제가 시를 볼 때 제목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시가 특히 그래요. 맥주 마시는 거 아니죠? 캔이 맥주 캔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주의하시고요. 자, 여기 제목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대수는 기출인데 살아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흔들리면서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주어고요. 흔들리다 라고 하는 게 서술어야.
그러면 흔들리면서 어쨌다는 건지를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생략된 걸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리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의 전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는 살아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쵸? 아, 원영이를 만날까? 슬기를 만날까? 막 흔들려, 요즘에는. 슬기를 계속 만나야 되나? 흔들려. 그러면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생명체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살아있네. 그렇잖아요? 여기 또 보세요. 아까 뭐 대학과 관련된 입시 관련 정보도 우리가 수집을 했지만은 이 전공을 할까? 저 전공을 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뭐야?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헷갈리고 갈등을 겪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다. 이 시의 주제가 그거라는 거를 제목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피하지 말자라고 했잖아.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밑줄 닦고. 이게 이제 핵심이죠. 피하지 말아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수용하는 태도야, 거부하는 태도야. 수용하는 태도죠. 수용하는 태도예요. 뭘 피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뭘요? 핵심이 뭐죠?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 있잖아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오늘도라고 했으니까 어제도 불었겠죠. 바람은 항상 부는 건데요. 이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파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자, 보세요.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요. 흔들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들판의 어떤 슬픔 하나가, 들판의 고독 하나가, 들판의 고통 하나도까지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밑줄 닦고 보시고, 그리고 자기를 헤집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그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그냥 담담하게 진술을 한 것인데 결론은 뭡니까? 피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다시 빨간 펜으로 깨닫는 데다가 동그라미 딱 해봐. 깨달은 결과 하는 얘기인 거죠.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는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 그 결과 피하지 않는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목과 관련 지어봐. 우리가 왜 흔들리겠니? 우리의 속성이 뭐란 얘기야? 우리의 속성이 살아있음 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뜻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부의 시련이나 어떤 그 괴로운 어떤 그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서의 흔들림이 본성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속성이 그래. 생명의 속성이라는 게 일종의 반작용 같은 거죠.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생명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선지로 돌아오시면은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로서 그랬잖아요. 자, 뒷부분 결론부터 한번 봐볼게. 화자는 자,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럼 이제 요거는 아까 그 바람 부니까 이렇게 막 가누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판단하지 말고 화자가 이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보란 말이에요. 바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제 의미 부여는 대체로 그 주제 의식이 담겨 있는 뒷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뭐 흔들리네 뭐 안 좋은 거네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피하지 마라. 그랬죠. 피하지 마라. 단순히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바람이 있어야만 내가 생명체로서 증명이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죠.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맨날 사는 게 순탄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거든요. 시련을 지금 지수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이 친구들도 사실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시에 비추어 생각해보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걸 맡고 있는 상황이긴 맞죠. 자유를 억압하는 대학 가서 막 지금 술 처먹고 지랄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저렇게 처박혀갖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나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객관적인 상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화자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겠죠. 내가 재수하는 거 살아있으니까 이 외부의 그 대학 진학 실패라고 하는 바람에 대해서 내가 재수라는 걸 통해 이렇게 흔들리면서 반작용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야. 이렇게 졸라게 복잡한 의미 부여를 하진 않겠지. 시인이 아니니까. 근데 시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정적 의미 부여.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잘 봐야 돼. 객관적으로 바람의 의미가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고 있냐? 피하지 마라.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이게 좀 어렵죠? 매년 질문을 하는 선지입니다. 또, 그 뒤로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그 지문 분석 24도 남아있고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억지로 쥐어짜지 마시고. 보이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영선님 혹시 질문 없습니까? 55번. 야, 그럴 거면 네가 하지 왜 시킬 때까지 기다리냐. 수줍음이 많은 영선님. 네,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55번이요? 네, 갑니다. 어둠이 오는 곳이 왜 두렵지 않으니. 자, 요거 개인적으로 질문 왔던 친구들이 한 두어 명 있었는데요. 자, 여기 정형적인 운율 있죠? 정형적이다. 여기 이제 X가 되는 것인데 칠판에다가 적을 테니까 따라 적으세요. 정형시의 반대가 뭐죠? 자유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자유시이기 때문에 현대시 전반적인 작품들이 모두 정형적일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전시가 전체, 그리고 두 번째는 김소월의 시 있잖아요. 김소월의 시. 이게 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정형시라고 하진 않았어요. 정형적이다. 그런 면모가 있냐라는 건데 고전 시가는 당연히 다 정형시들이기 때문에 정형적일 수밖에 없죠. 자동이잖아요. 근데 자유시 중에 일부는 또 정형적인 운율을 갖고 있는 시가 있죠. 김소월의 시 보면은 자, 뭐 있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가 역겨워. 몇 글자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 가실 때에는 몇 글자? 5글자.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7호조, 음수율, 요런 거. 요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시를 제외한 나머지 현대시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 주의하셔야 할 게 정형시냐 자유시냐를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형적이냐 아니냐인 건데 명확하게 7호조 음수율이 유지되고 있는 김소월의 시 제외하고는 수능이 나왔을 때는 정형적이라는 말은 현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하시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질문. 네? 63번. 좋아요. 야, 이거 질문 안 받고 돌아갔으면 얼마나 찜찜했을까요? 그죠? 63번으로 가볼게요.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렬여인. 아까 내가 얘기했었는데 자, 같은 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내가 미리 얘기했지. 여자 전체 집합과 어머니라는 부분 집합 사이의 차이.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3번 질문한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치맛자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치맛자락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볼게요. 여러분, 치맛자락은 어머니입니까? 여성입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치맛자락이 어머니예요. 아, 치맛바람.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치맛자락 그러면 치마를 입었는데 그 치마가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부분, 그 자락 이런 거니까 여성 전체 그리고 어머니라는 부분 가운데 여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여성에서. 응?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로 올라가 볼게요. 그 어머니에 국한된 표현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도 교복 입으면 치마 입지 않나요? 맞죠? 그쵸? 종원이도 입어요 가끔? 아, 그렇다네요. 네. 아유, 혼자 거울 앞에서 한번 입어본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아름다운 종아리를 감상한다는 우리 종원이. 머리만 빛나는 게 아니라 종아리도 빛난다. 구릿빛으로 빛나는 종원이의 종아리. 언젠가 보고 싶네요. 자, 거울 앞에 선 모습
나중에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참 약간 좀 분위기가 더러워지고 있는데요. 예인님? 네, 괜찮습니까? 네, 역겨워도 참으시고요. 소나기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여인에다가 동그라미 딱 할 거예요. 이 여인은 자 그린다, 그리워한다, 기대한다. 자 나는 자 샘물을 길어서 발등에다 붓는다. 자 이제 밤이 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근데 난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같이 있겠다. 그러면 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나한테 플러스. 같이 있고 싶어. 나는 즐겨서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그랬는데 헌신적인 태도인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성의 상징인 건지 여성 일반인 건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속한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요거 어머니가 아닌 여성들도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하나 살펴본 다음에 이게 웃기잖아요. 이제 봐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봐봐. 웃기지? 이제 웃긴 거야.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 않니?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파초가 나한테 모성적인 존재냐? 아니죠. 여성이라는 말만 나왔잖아요. 지금 어머니 대하듯이 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종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아 보이네요. 나는 엄마의 종이에요. 이러면 안 돼. 지금 이거는 이제 여성 일반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돼요? 이건 어머니가 아니에요. 됐어요? 자, 다음 또 질문 있습니까? 갑자기 또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척 중에도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가 있었다면은 굴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할 텐데 우리 신주호님은 뭔가 넋이 나간 상태예요 지금. 점심 메뉴 읊어보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자, 점심 메뉴 뭐죠 오늘? 기력이 없어요. 91번 닥치고 질문이나 받아라. 감사합니다. 네, 91번. 자, 상충곡이라고 하시는 건데요. 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상충곡 할 때 상자가 무슨 상자죠? 완상하다. 예, 춘이 봄이고요. 네, 잘했어요. 자, 춘은 봄인데 완상하다. 무슨 뜻이에요? 즐기다. 완구점 들어봤죠? 문구점, 완구점 할 때 완자예요. 즐기는 것이에요. 봄을 즐기는 노래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주체와 객체가 전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똑같이. 주 동그라미, 객 동그라미, 전도 동그라미, 줄표 연결 다 해보는 거야. 그럼 뭐가 되지? 주객 전도예요. 뭔 말이에요? 원래는 주체인데 표현상 객체로. 원래는 객체인데 표현상 주체로. 둘의 위치를 바꿔놨다 이 말이야. 전도라는 거는 뒤집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전도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요. 통해, 뒤에서 한번 끊어야 되겠죠? 통해. 실제로 이 표현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소수로에 항상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죠. 주어가 중요해요. 신주환님, 우리 신지. 자, 누가 꺼립니까? 공명이 꺼려요. 자, 꺼리니 밑줄. 누가 꺼리죠? 부리기가 거기를 꺼리는 거거든요. 공명 뜻이 뭐예요? 공을 세워 이름을 드날리다. 라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부기가 뭐죠? 부기가 눈에 보입니까? 이것도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봐야겠죠. 부유함, 귀함, 부기니까 추상적인 관념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추상적 관념이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왜 그랬지? 의인화인가? 물론 의인화도 맞는데 이것에도 해당되는 의인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장 표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내가 꺼리는 거겠죠. 내가 꺼리는 거겠지 원래. 근데 표현상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주체와 객체의 자리를 바꿔놓은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주객전도 이것 자체는 맞아요. 뒤에 이제 맞아요. 확인하세요.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어떤 인생관이요? 부귀 싫어, 명예 공명 싫어 이거잖아요. 그런 인생관 맞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정답은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또 질문. 신지 급격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커피 맛있다고요? 예. 자, 또 혹시 민채님 혹시 저 70
75번에 인터셉트 천재입니다. 네, 빈틈을 확실하게 노려주네요. 네, 농구나 배구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혹시 농구 해본 적 있어요? 아, 너나 해라. 알겠습니다. 75번 갑니다. 감사합니다. 75번 맞아요? 네, 아주 먼 옛날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것도 질문 누군가 개인적으로 왔던 것 같은데요. 윗목에다가 동그라미. 이 기와집의 구조상, 우리 전통 가옥인 기와집의 혹은 뭐 초가집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구조상, 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자, 난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궁이에 대고 장작을 이렇게 불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방구석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아궁이에 가까운 쪽은 빨갛게 달아올라서 시커멓게 장판이 타버린대요.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근데 나머지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이 바깥쪽은 아궁이 쪽으로부터 멀어진 쪽은 차갑고 마이너스. 그리고 아궁이로부터 가까운 쪽은 플러스, 따뜻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구조상. 불길이 이렇게 방 구두를 타고 이렇게 힘차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불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가다가 에? 이런 거 아니에요. 불길이라는 게. 신지 쏙 죽인다. 이러고 있어요, 신지님. 아, 네. 네, 감동적인, 네. 수업소였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얘가 이제, 요 방바닥에서 아래쪽이다 그래서 아랫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뜻해, 차가워. 따뜻한 아랫목. 여기는 차가운 윗목이다. 종호나? 아플 때 잡는 목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윗목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방의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윗목에 있는 게 좋아, 아랫목에 있는 게 좋아. 당연히 아랫목에 있는 게 좋지, 따뜻하게. 겨울이라는 걸 전제로.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 유년은 고생했을까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워 미처 환장했을까요? 괴로웠겠죠. 윗목이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방 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윗목이라는 시어를 보고 알아.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배운 거 적용합시다. 시상 집약은 어떤 표현으로 기대되는 효과입니까?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 써봐. 뭐라고요?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할 때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시상을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시의 맨 끝에 이런 뜻이고요. 시의 맨 끝에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그치? 시의 맨 끝에 자 뭐가 와? 종결 표현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종결 어미가 오지 않고 다라자니구나 따위에 서술어 종결 어미가 오지 않고 명사로 그냥 끝나버려. 윗목 이렇게. 이게 시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시상집약 맞죠? 깔때기처럼 이렇게 긴 말하지 않고 명사로 수렴된다 이거예요. 주제의식이. 이해되죠? 오케이? 모인다 주제의식 시상집약입니다. 주제의식 모인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받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다현님 혹시 있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케이. 자 신지님 질문 한번 하죠. 커피 좀 그만 마시고요. 알겠어요. 네 따지붙지 마시고요. 아이고야 그거 보세요. 네 선생님 말 잘 들어야죠. 자 질문이 네 마침 정확하게 끝내주셨고요. 여러분 위트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배운대로 시작합시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좋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 아쉬워.